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16차시입니다. 요즘 2학년이 이제 내일 개학을 하는 터라 선생님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교실 수업 영상이 아니고 목소리만 나오는 수업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라고 돼 있죠. 복습이에요, 복습.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도 같이 적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또 정리는 유민 선생님께서 해주시니까 정리하는 노트 영상은 따로 있을 거고 복습을 좀 같이 해봅시다. 좀 가볍게 맘 편히 좀 들어도 되고 전 지난 시간에 제대로 안 들었으면 또 이제 이번에 제대로 들으면 돼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좀 재밌는 영상도 하나 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먼저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이제 각각의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가 무엇이냐를 좀 기억하면 되는 거였죠. 우주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수소, 그 다음 헬륨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요. 지구에서는 철, 그죠? 철하고 또 뭐였어요? 그 다음 산소였죠. 산소. 그 다음 지각. 지각은 뭐였는지 기억나요? 지각.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이렇게 반 딱 잘라보면 반 딱 잘라서 이제 가운데 뭐가 들었나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살펴 딱 자른 면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가장 바깥에 껍질 같은 딱딱한 껍질 같은 데를 지각이라고 한다. 여기는 뭐가 제일 많아요? 산소랑 이거 뭐죠? 규소죠, 규소. 규소. 그래서 왜 지각에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으냐면 이거 그림이 좀 기억이 나야죠. 지각을 이루는 건 땅을 이루는 건 돌멩이들이고 그래서 돌멩이들이 이루는 건 광물이라 하고 광물이 이루는 건 원소들이라 하는데 이제 규산형 광물이 좀 생각이 나면 되죠. 광물 어떤 그림도 하나 생각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SiO 삼연체다 뭐 이런 말 기억이 납니까? 요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어디에? 돌멩이. 당연히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아요. 4개짜리가 뭐예요? 산소죠, 산소. 산소 가운데 있는 게 규소고 여기 나와 있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이렇게 있었고 그럼 우리 그 밖에도 그죠? 그 몇 쪽이야? 62쪽에 원 여러 개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를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건 질소였고, 그죠? 그리고 바다요. 해양을 가장 많이 하는 건 산소였죠, 산소. 지각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건 여기 산소였고, 생명체는요? 산소가 가장 많이 가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애가 탄소화합물이었죠.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탄소화합물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조금 납니까? 그래서 탄소화물에 뭐뭐뭐 있었어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 가지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은 뭐뭐뭐로 돼 있죠? CHO. 얘도 CHO. 근데 잘못 말했네. 얘가 CHO고 여기는 뭐가 하나 더? N이 하나 더 있어. 뭐 이렇게 구성 원소가 조금 달랐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단위체 얘기를 바로 했었어요. 단위체는 뭐였죠? 어떤 복잡한 구조의 분자, 고분자라고 그러죠. 이거가 있을 때 이걸 자세히 보면 어떤 반복되는 애들의 어떤 결합이었던 거죠. 그때 요 작은 얘를, 보다 작은 이 분자를 단위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거에 단위체가 뭔지를 봐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아미노산이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연결돼 있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웠던 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이 결합을 뭐라 그랬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랬죠.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이렇게 아미노산이 쭈루룩 연결돼 있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쭈루룩 연결돼 있는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뭐라 그러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폴리펩타이드. 그냥 아미노산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이제 얘로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길다랗게 있으면 얘를 뭐 뭉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접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모양을 가지면 이제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얘기, 펩타이드 결합할 때 뭐가 하나 빠져나와요?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는 얘기 또 했었어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핵산 얘기도 좀 해볼까요? 핵산? 그 전에 이제 단백질이 선생님이 좀 지금 피곤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감안하고 들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 다 다르고, 그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맞아요. 기능이 다 달라요. 다양한 단백질은 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올라 그러는데, 영상에는 이제 신기한 동물들의 어떤 능력 같은 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리를 엄청 크게 낸다든지 뭐 균형 감각이 좋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단백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들이.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옵시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영웅들을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모두 특수효과나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린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가상의 설정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갯가재. 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갑각류인 갯가재는 두 가지의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갯가재의 눈. 사람은 빨강, 초록, 파랑, 삼원색에 반응하는 색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다채로운 색깔을 구별할 수 있죠. 한편 갯가재는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생물이에요. 눈의 색 수용체가 무려 16종류나 돼 적외선 영역부터 자외선 영역까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미지의 색을 감지할 수 있죠. 갯가재가 보는 무지개 색깔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색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지개가 7가지 색뿐일까요? 갯가재의 그 놀라운 능력 두 번째, 강력한 앞다리예요. 갯가재의 펀치는 초속 23m, 순간 가속도 1400g의 스피드로 사냥감에 타격을 줄 수 있죠. 이 속도는 22구경 총탄에 맞먹는 속도래요. 갯가재의 엄청난 펀치는 수족관의 유리도 깰 정도인데요.
조개 껍질은 가볍게 부수는 어마어마한 파워죠. 알파인 아이벡스. 알파인 아이벡스는 유럽 알프스 산맥에서만 서식해요. 해발 2000에서부터 3000m 사이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뿔과 내장을 노린 인간에 의해서 남획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산염소이죠. 그럼 이 알파인 아이벡스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파인 아이벡스는 굉장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도 오를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직선에 가까운 벽을 오르고 있죠. 알파인 아이벡스의 작은 발굽에 무척 단단한 발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건 알파인 아이벡스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실수로 떨어지는 날에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폭탄 먼지벌레. 방귀벌레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곤충은 천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엉덩이에서 특수한 가스를 내뿜어 몸을 보호해요. 폭탄 먼지벌레는 체내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을 만들어 몸의 복부에 있는 특별한 방에 저장해 놓는데요. 위협을 느끼게 되면 저장된 혼합물과 효소를 섞고 이게 열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100도까지 상승해요. 이 과정에서 내뿜는 가스는 자신의 몸 크기의 40에서 60배나 되는 사정거리로 발사돼요. 연구에 따르면 가스를 연속해서 분사할 수 있는데 최대 29번에서 70번까지 빠른 속도로 연속 분사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벌레는 이 가스를 한 번이라도 맞으면 즉사한다고 해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인류가 찾아낸 단 하나의 불멸의 생물이에요.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 중 유일하게 죽지 않는 생물이죠. 이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촉수와 바깥쪽 세포들을 합쳐 세포 덩어리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딱딱한 물체에 달라붙죠. 그 상태에서 세포로 변한 자신을 어릴 때의 싱싱한 세포로 변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이 해파리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른에서 아이로 변신하는 거예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죽지는 않지만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혀 죽는 건 가능해요. 과학자들은 작은 보호탑 해파리의 재생 능력 원리를 이용해 사람의 신경세포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줄기세포에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흉내문어. 이 흉내문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기엔 평범한 문어 같지만 사실 엄청난 변신의 귀재이죠. 피부의 색과 질감을 바꾸는 데다가 몸의 형태를 변형시켜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천적인 물고기가 접근해 오면 자신의 촉수를 흔들어 맹독을 가진 바다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넙치가 접근해 오면 똑같은 넙치로 모습을 바꾸죠. 흉내문어의 엄청난 점은 단순한 변신 능력뿐만 아니라 변신하는 동물의 움직임까지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40가지의 생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해요. 딱총새우. 딱총새우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심해 생물이에요. 이 딱총새우는 자신의 집게를 열고 닫으면서 소총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큰 집게발을 세게 닫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분사돼 기포방울이 생겨요. 이 기포가 날아가면서 온도가 4700도까지 올라가고 부피가 최대로 팽창해 결국 터지는데요. 이때 강력한 충격파인 딱총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700도 이상의 온도는 거의 태양의 표면 온도 5500도와 비슷한 온도래요. 딱총 소리는 200데시벨 이상으로 이 정도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내뿜은 고온의 기포와 충격파를 맞은 동물은 순간적으로 기절하거나 죽게 되죠. 뿔도마뱀.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뿔도마뱀은 놀랍게도 피눈물을 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뿔도마뱀은 위험을 감지하면 움직임을 딱 멈추고 나름대로 위장을 하지만 이 위장 능력 자체가 딱히 대단하진 않아서 그다지 통하지 않는 편이에요. 결국 천적이 접근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피눈물을 뿌려 적을 쫓아내는데요. 피 속에는 개미의 독과 유사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눈물을 맞을 경우 몸이 심하게 붓게 된다고 해요. 멕시코 도롱뇽 아홀로틀. 우리나라에선 우파루파로 알려진 귀여운 외모의 소유자인 아홀로틀. 이 아홀로틀은 신체를 쉽게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몸의 일부가 없어져도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재생 가능한 부위는 꼬리나 발뿐만 아니라 턱, 그리고 장기까지도 몇 주 만에 원래 상태로 재생할 수 있대요. 과학자들은 아홀로틀의 이 경이로운 재생 능력을 인간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랍니다. 오리 너구리. 호주 태즈메니아에 서식하는 오리 너구리는 포유동물 중 가장 덜 진화한 종류예요. 포유류이면서도 알을 낳는 특이한 생태적 동물이기도 하죠. 이 귀엽게 생긴 동물은 부리는 오리와 비슷하고 몸은 수달, 꼬리는 비버처럼 넓적해요. 그리고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있는데요. 뒷발 안쪽에는 독침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오리 너구리가 처음 발견된 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오리 너구리는 지구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전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오리 너구리의 부리에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는 전기 수용체가 있어서 사냥감이 움직일 때 발생시키는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금조. 금조도 오리 너구리와 마찬가지로 호주 남부에 서식하는 동물이에요. 금조의 놀라운 능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리뿐 아니라 인공적인 소리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조는 최고의 소리를 내 암컷을 유혹하려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셔터음을 비롯해 열차의 경적음, 자동차의 클락션, 차감기, 이런 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죠? 네, 영상 재밌게 봤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신기한 기능들을 가지는 건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핵산.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단백질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단백질들을 생명체 몸에서. 근데 각자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어떤 생명체는 뭐 이렇게 뭐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물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가능한 건 이제 DNA가 다르기 때문이죠. DNA라는 건 어떤 정보예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 1번 아미노산이랑 2번 아미노산. 그래서 1번, 2번, 2번, 3번, 4번을 어떤 모양으로 결합하면 어떤 기능의 단백질이 나온다라는 정보가 DNA에 있는 거예요. DNA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워요. RNA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 만드는 공장 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러면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이 정보가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RNA로 바뀌어가지고 그 단백질 공장에 가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정보를 주면 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마찬가지로 어떤 반복되는 저분자가 있는데 단위체라고 그러고, 생긴 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당이고 얘가 뭐 인산이고, 그래서 인산이랑 당이랑 연계가 한 개씩 연결되어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연결돼 있으면 이 앞에 폴리만 붙여주면 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런 거, 그죠? 특징은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거시기 한데 그림이 좀 잘못 거시기 했는데 여기 먼저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가 나와 있죠. 이거부터 보세요. 얘는 RNA에도 당이랑 인산, 염기가 한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이 당, RNA의 당은 이렇게 생겼고요. DNA의 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개 차이를 보시면 산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다 해서 디옥시라고 하는 거예요. 디옥시리보스다. 그래서 얘는 DNA고 얘는 RNA인 거죠. 그죠? 당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선생님 이거 좀 지워야겠다. 염기도 생긴 게 좀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 PPT를 좀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아데닌은 이렇게 생겼고요. 구아닌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교과서에는 되게 사실 간단한 어떤 모형으로 나와 있죠. 모형으로 나와 있다고. 거기 어디야? 66페이지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이게 당이고 이게 인산 이렇게 띵그랗게 달려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염기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나름 이제 좀 어렵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게 아데닌이고요. 얘가 구아닌이고 얘가 티민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그림이 이제 이건 DNA계요, RNA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디옥시리보스니까 얘는 DNA죠. DNA고 여기가 인산이죠. 인산기 부분인데 뭐 인산이라고 하고 뭐가 달려있는? 아데닌이 달려있는 그죠? 그런 지금 DNA의 어떤 한 부분인 거죠. 사실 얘는 DNA가 아니고 선생님 잘못 말했네.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죠.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요거요. 요거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분자 구조가. 아시겠죠? 그다음 봅시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조로 되어 있고 T랑 A랑 그 결합 부위가 DNA가 이 이중나선 구조가 그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는 몇 개? 두 개. 여기는 한 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부위가 어디? 염기끼리 붙어 있다 이거죠. 염기끼리.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요 간격 있죠. 간격. 이 당과 당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요. 일정해.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염기끼리 A랑 T랑만 결합하고요. C랑 G랑만 결합해요. 이 결합을 이제 상보적 결합이라고 또 부르죠. 상보적 결합이다. 얘는 짝꿍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특정은 그래요. 그리고 얘는 뭐 RNA는 한 가닥이다. 그리고 이제 이 RNA를 이루는 염기들은 누구 C, G, A, U. DNA를 이루는 애들은 A, T, C, G. 이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교과서 6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읽어보면 DNA에서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죠. 종류가 4종류예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왜? 염기가 4개니까. 그죠? 유전 정보가 된다. 배열된 순서는. 그래서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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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T 뭐냐 아니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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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냐 뭐 그게 다르다는 거죠. 순서. 모든 생물의 세포는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DNA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마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배열 순서가 달라 생물 고유의 특성이 나타난다. 생물 고유의 특성. 이 배열 순서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게요? 뭔가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괄에도 써볼게요.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여기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여기 20종류라고 써줄까요? 20종류다. 그래서 DNA, 요 아래 뉴클레오타이드 이고 핵산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고 RNA가 있다라는 거죠. 하는 역할도 적어봅시다. DNA는 정보 저장, 얘는 정보 전달. 그리고 호르몬은 생명활동 조절, 조절.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만 써볼까요? 헤모글로빈. 교과서에 쓰시면 되겠죠. 얘는 산소를 운반해줘야 피 속에 들어가서 산소 운반. 이 정도만 쓸까요? 그 다음 그 아래 일정한 구조를 다닌 단위체들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단백질, 핵산 등과 같은 물질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생명활동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쓰시면 되고 유전 정보 저장할 DNA, 얘는 RNA, 그죠? 그렇다 쓰세요. 그다음 68쪽 오세요. 68쪽 구조적인 특징과 규칙성을 써보자.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DNA 모형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찾는 활동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유감입니다. DNA의 구조적인 특징. 그래서 DNA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 써요. 관찰계 구조적인 특징은 이중나선 구조. 이게 일단 특징적이에요.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랑 또 생긴 걸 보란 얘기예요. 구조적인 특징은 나선폭이라 그러죠. 요 간격이요. 나선과 나선 사이 간격이 나선폭이 일정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 둘이 결합되어 있는데 어디가 붙어 있어요? 염기끼리 붙어 있다를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다음 DNA 규칙성이요. DNA 규칙성. 어떤 규칙이 있어요? 당, 인산, 염기가 몇 대 비율이다? 1대 1대 1이다. 개수가 같다. 당이 3개면 인산도 3개, 염기도 3개고. 그죠? 그 얘기랑 또 규칙하면 이게 나와야죠. 상보적 결합이다. 상보적 결합한다. 염기끼리 A랑 T랑만 결합하고 C랑 G랑 결합한다. 그래서 이 DNA 있잖아요. DNA에 한 가닥을 봐요. 한 가닥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인산이랑 당은 이제 한 개씩 이렇게 있을 테고, 그죠?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 염기가 있을 거 아니야. A, T, C, G, T 이렇게 DNA에서 한 가닥을 보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 서열이 추측이 돼요. 당연히 뭐겠어요? A랑 T랑만 결합하니까 요 반대 거를 하나 그리면 여기가 맨 위가 T, A, G, C, A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건 저번에 배웠던 거죠. 정보의 저장,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 아미노산끼리의 결합. 얘가 DNA고 RNA고, 그죠? 다양 기능의 단백질이 가능한 이유. 왜죠? 왜입니까? 아미노산이 다양하니까. 아미노산이 다양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의 단백질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성, 당인상 염기가 한 개씩 붙어 있다는 거. DNA와 RNA의 차이점. 얘는 이중나선이고, 얘는 두 가닥으로 돼 있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얘는 두 가닥이고, 얘는 한 가닥이고,
또 뭐가 있어요? 당이 좀 다르게 생겼죠. 당이. 산소가 하나 없는 게 DNA고. 그게 달라요. 그리고 또 여기다 좀 써야겠다. 뭐야? 일단 당이 달라요. 당이 다르고 염기도 다르죠. 염기가 DNA는 A, T, C, G고 얘는 RNA는 A, U, C, G예요. 염기도 다르고 또 하나 구조도 다르죠. 하나는 이중나선 구조고 하나는 단일 가닥이고 그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여러분들도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수업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이제 3학년이 오잖아요. 3학년 오고 이러다 보니까 3학년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하고 하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수업 준비가 약간 평소보다 이제 선생님이 조금 부족했다. 피곤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얼른 노트 영상 보러 가세요. 빠이빠이.